예, 우리 교재 제3장 세무사랑2에 의한 세무조정 명세서에서 이제 각 명세서상에서 세무조정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서상에 제공되고 있는, 즉 손익계산서에 제공되고 있는 매출액이 우리 법인세법상의 매출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입배당금 조정 명세서,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조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살펴볼 내용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조정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과 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세법상의 수익금액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별도로 법인세법에서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를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규정들은 결국에 기업회계상의 귀속 시기와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치하는데 우리 교재 동그라미 7번에 건설, 제조, 기타 용역, 즉 건설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 진행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업 진행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입금 산입액은 도급액 곱하기 작업 진행률 마이너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수익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작업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비분의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8번에 건설 등의 경우에 대한 특례가 나옵니다. 특례 보시면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 특례는 어떻게 되느냐? 공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진행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이면서 단기 건설인 경우에는 완성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성 기준 또는 진행 기준에 의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되는 내용을 세무사랑2 운영 방법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는 법인조정에서 수익금액 조정 파트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익배당금 명세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에서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상의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을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회계관리 쪽에 손익계산서를 잠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라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금액을 매출액을 불러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은 매출, 자, 계정 과목은 상단 부분에 매출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4번 매출조회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매출조회를 하게 되면 수익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전체적으로 불려져 옵니다. 매출 항목, 영업 외 수익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 매출 선택하셔서 일단 인식을 시킵니다. 두 번째 제품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도 F4번 매출 조회로 제품 매출 선택해서 인식을 합니다. 공사 수익 금액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 서식에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공사 수익 금액의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사당 고가 건설 현장과 동작 빌딩 신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작 빌딩 신축은 2014년도 10월 달부터 2015년 5월 달까지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이고요. 당해 기업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공사에 대해서 완성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해서 3번 자료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빌딩 신축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수익 계상한 금액이었고 당해연도에 전액 다 수익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근데 사당고가 건설은 2014년도 7월 달부터 2016년도 6월 달까지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공사입니다. 그러면 진행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 명세서에 있어서 상단 부분 탭 부분에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이 있고 이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서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불러온 이후에 그 다음 탭에 작업 진행률 중소기업에 대한 수익금액 인식 특례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입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사당 고가 건설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명은 사당 고가 도급자 도로공사 도급금액 30억입니다. 우리 자료에 도급금액 30억 나와 있고요. 해당 사업연도 말 총공사비 누적액 이 부분은 도급공사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말 총공사비 누적액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올해 말까지 지출된 공사비 누적액이 되겠습니다. 기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총공사 예정비는 우리 도급공사 계약서 상에 보시면 25억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총공사 예정비 분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총공사비 누적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작업 진행률은 29.76%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입금 산입 누적액은 8억 9,2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전년도에 입금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은 우리 자료에 보면 전기말까지 수익금액 계산한 게 6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이걸 이제 우리 수익금액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은 8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소계상이 되어 있죠. 3,280만 원만큼 과소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서식을 다 작성하셨으면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 쪽으로 오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2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 쪽에 보시면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했던 내용이 차변과 대변 형태로 오른쪽 왼쪽이 구분돼서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금액을 그대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조정 쪽에 상단 부분에 가산란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2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오른쪽에 숫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차감란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80만 원을 조정란에 가산란에다가 공사수익금액란에 3,280만 원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3,280만 원은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가산을 해야 되는데 세무조정은 모든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방식은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공사 미수금 과소계상분 3,28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상단 부분에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항목 쪽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는데 소득 처분은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완전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실무적으로 소득 처분이 유보로 되는 경우에는 과목을 가능하면 세무조정이 발생된 자산 부채 계정으로 하는 것이 유보 잔액을 관리하기에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과목을 한번 보시면
자, 공사 미수금 과소라고 해서 3,280만 원으로 유보로 이렇게 소득 처분을 했다면 이 유보 금액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공사 미수금 과소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개정 과목은 그 다음에 발생되는 이 유보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미수금 과소라고 동일하게 공사 미수금 과소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셔야만이 나중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얼표상에서 서로 연결돼서 상쇄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목을 발생이나 감소 시점마다 다른 걸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 유보 잔액이 관리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유보와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되는 자산 부채 개정 과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나중에 관리하시는데 편리하다라는 점을 제가 교재에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이 수익금액 조정한 후에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32억 7,316만 6천 원이라고 하는 조정 후 수익금액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정 후 수익금액이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인데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액하고 과세표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달라라는 서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로 들어오게 되면 서식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건설, 건축, 제조, 섬유, 도소매, 건축, 자재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그러니까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업종별로 수익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업종별로 구분해서 입력하시는데 기준경비율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셔갖고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탭 부분에 보시면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가시게 되면 2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란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는 1년 동안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통 4번 신고를 했을 겁니다. 4번 신고한 내용을 전부 다 집계해서 과세 부분, 일반 과세, 영세율 과세, 면세 수익금액에 대한 부분의 합계 금액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과 조정 후 수익금액과 차액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 차액 부분이 3,200만 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의 차이 원인을 자가공급부터 시작해서 매출 누락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맞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가공급이라든가 자산 매각, 그러니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로 인한 원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자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지만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 또는 고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반영하는 방법인데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별도로 1년 동안 신고하셨던 신고 서식을 수기로 전부 다 그러니까 집계내서 확인하실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상단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4번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선택하셔갖고 반영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영세율부터 시작해서 면세까지 전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반영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수정신고나 다른 신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4가지의 신고서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수정 신고를 했다든가 경정 청구를 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정된 신고서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신고서 자료가 나타날 때에는 정확한 최종적인 신고서 내용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세무사랑2 운영 방법에 대한 사례 문제 바로 위에 보시면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회사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12월 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2월 말 법인이 아닌 3월 말 법인이나 6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기간이 달라지겠죠. 그 달라지는 기간별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내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세 과세 기간하고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된 내용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3월 말 법인의 경우에 조정후 수익 금액과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범위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3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15년도 1기 예정 과세 표준, 15년 2기 예정 과세 표준, 15년 2기 예정 과세 표준, 16년 1기 예정 과세 표준 해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죠. 요런 부가가세 그러니까 적용해야 되는 기간도 우리 그 사업연도 기간하고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을 임대하고 있어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지만 혹시 이런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사업연도의 보증금 적수에서 임대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해서 나온 잔액의 365분의 1을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의 보증금 적수라고 하는 부분은 적수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적수는 매일의 잔액, 그 임대보증금의 매일 잔액을 일정 기간 동안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산해서 적수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 적수 계산한 부분을 365일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에 보증금의 일평균 잔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취득가액, 즉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고요. 재평가 차액이라든가 토지 취득가액은 제외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수는 임대 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지금 현재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세무사랑2를 통해서 우리 사례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에 있어서 자, 먼저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 계산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자료에 전기 2월부터 5월 37일 1일 날 보증금이 감소했다 증가하고 기말에 10억 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임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임대보증금은 이미 회계 처리가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와서 인식을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비 상당액 적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상단 부분 탭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임대 면적 적수와 임대 면적 등의 적수 계산에 대한 건설비 총액에 대한 부분과 건설 임대 면적 기준의 적수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총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건설비 상당액이 교재 자료에 6억 원이고 과거부터 존재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1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6억 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총액 기준으로 6억 원을 입력하게 되면 일수 계산에서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비율을 1월 1일부터 면적이 변동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0만 제곱미터에서 5월 30일 날 보증금이 감소하면서 퇴실된 게 3만 제곱미터 퇴실됐죠. 7월 1일 날 다시 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만 제곱미터가 남아있고 적수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면적 등에 대한 적수, 1월 1일부터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연면적은 뭐 한번 정해지면 거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10만 제곱미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적수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적수 개념으로 면적과 건설비 상당액 관련되는 부분을 적용해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된 적수를 갖고 앞으로 다시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 탭으로 가게 되면 간주임대료가 계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 2.5% 적용해서 간주임대료 725만 7,536원이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금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에서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운용수익은 그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이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운용수익은 임대보증금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교재 자료에는 보증금 운용수익으로 6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번에 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익 금액 명세서상에 과목란에 이자 수익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개정 과목은 이자 수익 금액으로 지금 890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890만 원, 보증금 운용 수익 600만 원이고 기타 수익 금액 291로 290만 원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보증금 운용 수익 금액 600만 원이 간주 입금 계산하는 쪽에서 차감됩니다. 차감되고 나면 7번에 입금 산입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125만 7,534원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금액을 조정 등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을 해주시는데 입금,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시면 되죠. 자, 이때 우리가 과목과 소득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관련되는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셨을 때에는 조정코드 도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관련되는 세무조정 과목과 조정 내용을 자동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만족스러우시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선택하시고 금액만 입력하시면 소득 처분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에서 직접 세무조정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익금액 조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